네, 플러터 네이버 맵 1.0 리뉴얼 회고를 발표하게 된 김승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설리인터널고등학교에서 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해왔고, 이번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4기 연수생으로 활동하게 된 김승빈이라고 합니다. 네, 플러터 네이버 맵을 일단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맵 SDK가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에 있습니다. 그 SDK 기능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DX라고 하죠. 디벨로퍼 익스페리먼트를 무료해서 굉장히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거를 알지 못해도 그냥 플러터만 알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든 API고요. 그리고 문서랑 예제를 제공합니다만 지금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저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BSD3 라이선스 오픈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여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되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리뉴얼을 했냐면요, 일단 이슈들이 0대 버전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27개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1년 조금 넘은 라이브러리요. 그래서 0.10 단독 이슈만 저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라이브러리가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일부 오버레이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에 있던 기능들도 지원이 몇 개는 안 됐었고, UI 커스텀도 몇 개는 지원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LBS 테크로 그분들한테 이제 물려받은 코드죠. 어쩌면 원래 있었던 네이버 맵 플러그인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포크를 따서 제가 0.10 버전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코드도 아니었고요. 기존 코드가 이제 구글 맵 베이스였는데요. 그게 좀 코드가 약간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뉴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연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능을 제공해야 됐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용성을 고려했고, 그리고 유지보수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 네 가지를 제일 고려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이버 맵 지도를 사용하려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냐면요, 위젯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이벤트, 오버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것인지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플러터에서 뷰를 띄울 때 사용되는 그런, 플러터는 모두 위젯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UI를 구성하는 단위죠. 그런 뷰를 만드는 게 이제 위젯인데, 이게 지금 딱 봐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실 이게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되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보기에도 복잡했고, 내가 찾는 옵션이 뭔지 어떤 옵션이 있는지조차 헷갈렸던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증가했고 사용성 저하로 이어졌죠. 그리고 또 오버레이를 추가하는 것 자체도 여기에 이제 어떤 셋이나 리스트로 넣어서 매번 빌드가 될 때마다 오버레이들이 추가되는 형식이라서 빌드 메서드, 즉 setState를 실행해야만 이게 업데이트가 됐던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굳이 setState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것 때문에 계속 setState를 실행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1.0에서는 인자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옵션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지원되지 않은 옵션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였던 거라서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네이버 맵 뷰 옵션이라는 객체로 이제 한번 추상화를 해줘서 이렇게 줄였고요. 그리고 이벤트들은 저렇게 6가지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벤트들의 이름도 되게 일관성 있게 변경을 했어요. 이전에는 이제 온맵 크리에이티드, 뭐 온맵 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맵이 크리에이티드 되고 이제 호출되는 것도 있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맵 레디로 바꿨어요. 준비가 되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탭도 탭2로 바꿨는데, 이건 이제 터치를 하고 나서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기 쉬운 말로 헷갈리지 않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러와 이벤트가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지도를 조작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온맵 레디에서 제공이 되는데,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동시킨다는 건 지도가 보이는 화면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뭐 어느 좌표가 보이게 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버레이 추가 이런 것도 다 컨트롤러에서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도를 조작하는 객체다 보니까 네이티브로 요청을 보내야 돼요. 보내는 역할이라서 샌더라고 약간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이벤트들은 터치가 되었을 때, 아까 온맵 탭드나 아니면 실내 지도 영역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핸들러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핸들러와 샌더라는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정의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구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대로 네이티브에서도 샌더가 보내면 핸들러가 받게, 그리고 샌더는 핸들러한테 주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지도에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마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맛집 같은 거 표시하실 때 마커로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커고, 그리고 뭐 경로 표시하는 것도 패스 오버레이라고 이제 경로를 표시하는 오버레이도 있고, 저런 식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뭐 다각형 오버레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버레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의 색상이나 뭐 투명도, 그리고 어느 줌 레벨에선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 이벤트가 있겠죠. 마커를 클릭했을 때 뭐 맛집에 상호가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탭 이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좀 설계를 해야 됐어요.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오버레이는 이제 단독으로 어떤 위젯이나 이제 컨트롤러에 종속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오버레이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부터 오버레이를 추가하는 시점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을 어느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조작을 해도 다 그 조작이 먹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객체를 생성하고 탭 리스너를 지정을 했는데 지도 객체에 추가되고 나니까 갑자기 탭 리스너가 안 먹힌다거나, 아니면은 세팅을 다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마커의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지도에 추가를 했는데 흰색이 적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지도에 추가했는데 그 후로 이제 수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결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속성 변경이 가능해야 했어요. 약간 코드로 보여드리면, 마커를 생성을 하고 초기 값을 지정을 하고 온탭 리스너, 그러니까 터치했을 때 알파 값을 이제 0.5, 투명도를 0.5로 두고, 그리고 추가를 하고 또 3초 뒤에 0.32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지. 처음에는 0.72의 투명도를 가진 마커가 지도에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3초 뒤에 0.32를 가진 마커로 변할 거고요. 그리고 터치를 하면 0.5로 바뀌겠죠. 이 모든 실행에 있어서 투명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속성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지도가 디스포즈 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아까의 그 샌더와 핸들러를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네이티브 옵션을 전달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탭 이벤트를 받는 것도 탭 이벤트를 똑같이 네이티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했어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오버레이는 이제 여러 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개만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많으면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오버레이들이 각각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메소드 채널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오버레이 컨트롤러를 만들자. 그리고 오버레이 핸들러랑 샌더를 오버레이의 N 오버레이 객체에서 그냥 구현을 하고 오버레이 컨트롤러에는 두 가지만 오도록 하자. 그래서 컨트롤러는 아까 네이버 맵 컨트롤러 임플리먼트 구현체에 들어가 있게 되고 지도당 한 개씩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버레이들이 있어도 지도 하나에 전부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버레이 컨트롤러의 메소드 채널을 통해서 네이티브랑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죠. 이제 역할들을 각각 보시면요. 이 정도면 심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더와 핸들러의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러는 샌더가 주는 것을 처리하고, 샌더는 이제 핸들러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일종의 단방향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설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핸들러들이 아래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마커 핸들러, 인포 윈도우 핸들러, 뭐 그라운드 오버레이 핸들러처럼 오버레이마다 종류가 따로 있고 그것들을 다 핸들러로 임플리먼트해서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객체 하나당 이게 하나의 핸들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 핸들러가 생기고 그거에서 이제 받아서 이때마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경 쓴 것들은 사용성 고려를 위해서 엣지인셋이나 로켈 같이 이제 플러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들을 이용했어요. 이전에는 이제 어떤 패딩을 주려면은 배열에 넣어서 뭐 좌측에 주려면은 0번지에 넣고 뭐 우측에다 주려면 2번지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엣지인셋이라는 좋은 게 이미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안드로이드랑 iOS랑 사용을 하다 보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픽셀을 가끔 써요. 그래서 픽셀 단위를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PT는 사실 DP랑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지컬 픽셀로 전부 변환돼서 넘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만한 옵션들이나 한쪽 플랫폼에 종속되는 옵션들, 기존에는 이제 온맵 롱탭 리스너 이런 게 있었는데요. 롱터치 리스너인가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iOS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만약에 iOS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개발을 안드로이드만 했어요. 근데 당연히 iOS에서도 되겠지, 그게 플러터니까 하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헷갈리는 옵션들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이버 맵 로고를 눌렀더니 앱이 종료된. 왜 종료되지? 사용자 입장에선 로고를 눌렀는데 갑자기 종료되니까 뭐 이스터에그인가 싶기도 하겠고. 그리고 플랫폼 뷰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 뷰라고 네이티브 뷰를 플러터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게 플랫폼 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방식을 바꿨더니 갑자기 터치가 안 되고, 지도에 터치가 전달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사진을 띄워놓는 게 낫지. 그리고 메모리 해제가 안 됨. 이거는 메모리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해제가 안 되면 굉장히 램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해제가 안 됐을 때 한 10번만 껐다 켰다 해도 앱이 OOM으로 종료돼요. 이게 한 4.5기가 그 정도 먹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였고, 메모리 누수를 또 해결했더니 앱을 나갔다 오면 또 앱이 안 떠요. 지도가 갑자기 격자 모양만 떠요. 또 어떨 때는 또 블랙
화면만 떠요. 막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네이버 맵에 있던 자체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희한하게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셨을 텐데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네이버에 제보를 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걸 눌렀을 때 이제 크래시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앱컴팻이라고 안드로이드 X에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X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API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안드로이드에는 되게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버전들에 따라서 사용되는 API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앱컴팻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걸 플러터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안드로이드 X도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플러터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거를 따로 써야지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걸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크래시가 발생하더라고요. 에러 메시지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you need to use 테마.appcompet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컴팻을 안 써서 터진 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0.10 때도 있었어요. 저 패스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 네임 레스 스타일 XML에 저렇게 앱컴팻을 사용하는 테마를 넣어주면은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사용자한테 이걸 매번 하라고 하기가 좀 저로서는 껄끄러운 거예요. 사용성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저런 걸 매번 넣으라고 한다?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안드로이드를 하다가 이제 플러터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코드로도 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는 타이밍에 저 코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고 이제 이슈를 클리어를 했죠. 근데 또 이제 플랫폼 비율 이슈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택할 때부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플러터에는 플랫폼 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iOS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컴포지션 하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있는 뷰랑 iOS에 있는 UI 뷰에 직접 어태치 하는 거예요. 그 뷰를 거기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플러터에 그만큼의 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네이티브 뷰를 얻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버추얼 디스플레이라고 VD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안드로이드에서만 쓰이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걸로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마 플러터 1.2 버전에서 이제 저것만 있었는데 저거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에 가상뷰라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가상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종의 에뮬레이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미러캐스트 이런 게 지원이 돼서 폰으로 막 이런 폰 화면을 여기에 띄운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버추얼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플러터의 네이티브 뷰를 띄웠었고요. 텍스처 레이어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라고 되게 이름이 길죠. 근데 위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랑 똑같아요. 근데 텍스처 레이어가 추가된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터 3.0에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iOS는 어차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고 이슈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 이 뷰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냥 원래 썼던 버추얼 디스플레이를 쓰기에는 성능도 좋지 않았었고요. 텍스트 필드가 위에 올라가면은 터지는 이슈 이런 게 있었어요. GL 서페이스 뷰를 쓰면은 디버그 때 뜨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버추얼 디스플레이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텍스처 레이어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라고 있길래 플러터 3.0에서 나온 거니까 좋겠네 하고 써봤어요. 근데 터치 제스처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이 지도에서 터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만들던 당시에는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강제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갑자기 강제가 돼가지고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을 못 쓰고 텍스처 레이어 컴포지션만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다시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플러터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열어줄게. 대신 이걸 만드는 비용이 비싸니까 유닛 익스펜시브 뷰로 만들어줄게.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구글 맵에도 그거 사실 쓰고 있어요. 얘도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이 이렇게 구글 맵이나 맵박스라는 이제 다른 맵 플러그인이나 플러터에 있는 웹뷰, 여러분들 웹뷰 많이 쓰시죠? 그런 웹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이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맵 화면이 있는데 뒤로 가기를 눌렀는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맵이 뜨고 뒤로 갔더니 쟤만 남아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있어요. 지금도 오픈된 이슈고 이제 해결을 못했는데 문제가 있고요. 플러터 이슈인데 아직도 P4면은 되게 낮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이런 이슈도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는 문제인데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는 뭐 앱을 나간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에 발생을 해요. 그럴 때마다 혹은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폰을 잠깐 껐다 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게 지도 페이지를 열었다가 다시 덮으면 켰을 때 다시 위에 떠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원래는 저 사각형이 없었어요. 저 뷰에 두 번째 뷰에 없었고 첫 번째 뷰에 있었는데 열고 그 다음에 홈에 나갔다 오면 튕겨있죠. 이게 뒤에 뷰가 그대로 뜨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제가 발견한 이슈인데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얘도 P4죠. 이게 정말 티가 안 나요. 여기 아주 살짝 초록색이 보이죠? 이게 사실 뒤에 어태치 똑같은 크기로 그린 컨테이너를 붙여놓은 건데요. 아주 얇게 1픽셀이거든요. 1픽셀만큼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1픽셀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안 거슬릴 수 있는데 특히 밤에 보면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 껐다 켰는데 뭐 아니면 앱을 나갔다 왔는데 지도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뭐 그런 이슈는 임시 해결법으로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메모리 누수 문제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0.1력부터 있던 이슈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iOS만 있는 줄 알고 플러터에서 직접 맵이 디스포스 될 때 스위프트에서 이제 호출을 한 거죠. 스위프트로 호출을 해서 메모리 지워줘 하고 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메모리를 해제해 줬는데 이번에 만들 때는 제가 스위프트 공부를 좀 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레퍼런스 카운트 때문이구나. 이게 참조가 안 끊겨서 얘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위크 포인트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처리를 했는데도 누수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0.10에서 문제였지만 다 처리를 했는데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메소드 채널 문제더라고요. 네이티브랑 아까 플러터를 통신하려면 메소드 채널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아까 핸들러 역할을 하려면 set 메소드 콜 핸들러를 해서 이제 핸들러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위젯 디스포스트에서 더 이상 그 핸들러가 있는 클래스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핸들러를 계속 참조하고 있으니까 해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셋 메소드 콜 핸들러에 닐을 넣어줘서 직접 해제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분석하기 전까지 몰랐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걸 만들고 계시다면 저 부분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더라고요. 다트에서도 메소드 채널에 등록된 메소드 콜 핸들러를 널로 해줘야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더라고요. 이게 뭐 GC 때문에 알아서 처리되겠거니 하고 처리 안 하시면은 누수가 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또 처리를 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수가 나는 거예요. 설마 안드로이드도 누수가 나겠어? 하고 이제 테스트를 계속 했었죠. 네이버 맵 안드로이드 SDK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제공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 옆에 이제 적어둔 게 그건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온스타트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온스타트 때는 온스타트를 실행해줘야 맵뷰점 온스타트를 실행해줘야 되고 뭐 온리숨일 때는 맵뷰점 온리숨을 실행해주는 뭐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줬어요.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왜냐면 강력하게 권고사항으로 박아놨더라고요, 문서에. 그래서 해줬는데 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했는데 플러터가 싱글 액티비티더라고요. 그러면은 싱글 액티비티니까 얘가 맵이 크리에이트 되고 디스포즈 되는 거랑 액티비티가 이제 실행되고 디스포즈 되는 거랑은 다르겠구나, 다른 문제겠구나. 그래서 객체 생성 시에 on create를 해줬고요. 디스포즈 시에 on destroy를 실행해 주셨어요. 근데도 누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앱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위에 저 세 개를 타는 거고요. on create를 타고 on start를 타고 on resume를 타면은 이제 앱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앱을 뭐 잠깐 동안만 나간 게 아니라 위에 다른 액티비티가 떴다. 예를 들어서 뭐 갤러리를 열 수도 있잖아요. 사진 피커를 통해서 갤러리가 열렸는데 그때 뭐 온퓨즈가 실행되고 뭐 좀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뭐 아예 앱에서 잠깐 나가버린다거나 홈화면으로 간다거나 뭐 휴대폰 화면을 끈다거나 그러면은 온스탑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실행되려면 저기 이제 온 리스타트 가서 온 스타트를 타고 온 리스을 타고 다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되면 쭉 타고 내려가서 온 퓨즈, 온 스탑, 온 디스트로이 해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종료되는 거는 쭉 해서 종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온 퓨즈, 온 스탑, 온 디스트로이를 다 했죠. 그리고 아까 저 해제한 메소드 채널 핸들러를 해제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메모리 누수는 더 이상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홈화면에 나갔다 오거나 사진 선택기를 열거나 뭐 다른 앱에 갔다 오든 등 뭐 라이프 사이클이 체인지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지도가 또 안 떠요. 이번에 격자 무늬만 뜨더라고요. 이게 로딩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로딩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지도 그 타일들이 각각의 그려지는 타일들이 지워진 거겠죠. 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저렇게 어떤 때는 onCreate에는 onCreate를 실행하고 뭐 onResume에서는 onResume를 실행하고 onDestroy는 destroy를 실행해야 된다. 이거에서 했던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이버 맵 안드로이드 SDK에서는 액티비티가 가려졌을 때 혹은 이제 나가졌을 때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려고 onStop을 통해서 메모리를 정리하고 onSave 인스턴스나 onStart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복구하거든요. 근데 플러터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이 항상 이렇게만 바뀌어요. 다른 뭐 온퓨즈만 타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온퓨즈, 온스탑, 그리고 온스타트, 온리숨 이렇게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는 돼 있으니까, 온스탑으로 정리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온스타트 없이 테스트도 해봤고, 뭐 온스타트, 온스탑 없이 테스트도 해봤고, 온스타트, 온스탑, 뭐 세이브 인스턴스 아까 하라는 대로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온스타트랑 온스탑 없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스탑으로
그러니까 스탑이 됐을 때 메모리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정리를 안 하고 대신 다른 걸로 온세이브 인스턴스 스테이트로 잠깐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메모리 사용량에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 방식을, 세 번째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이제 거의 다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긴 요정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론 수능 본 11월 달은 안 했고 그 전까지는 계속 하고 이제 끝난 후에도 계속 했는데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뭐 설계도 중간에 많이 바뀌고 뭐 저런 이슈도 있어서 기다리고 뭐 그랬더니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클린코드 책을 되게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어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기억에 남기려고 도전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에 설계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약간 클린코드 느낌으로 했던 거고, 그랬더니 이제 나름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UX를 고려하는 것처럼 DX를 이번에 고려해서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도 상당히 이제 UI UX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DX도 이제 똑같이 고려를 해야겠다 하고 쓰기 쉬운 코드를 만들었더니 다른 라이브러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이렇게 고려하는 코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트한 생각보다 이슈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일부만 말한 거고 한 3배 정도 있는 이슈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거는 이슈 탭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고군분투한 흔적을 커밋이랑 이슈 탭이랑 이슈 탭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플러터는 최고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설계했던 것들을 대부분 구현했고 아까 뭐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인터페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인터페이스 옆에 인다트, abstract class or mixin. 왜냐면은 다트에는 인터페이스가 없거든요. 대신 abstract class나 mixin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아까 전표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것들로 이제 대신해서 구현할 수 있어요. 두 개 차이라고 하면 이제 abstract 클래스는 말 그대로 추상 클래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extend 하는 게 아니면 이제 implement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믹스인 같은 경우는 다중상속 느낌이라서 자바나 코틀린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그걸 구현할 수 있게 추가가 됐어요. 인터페이스에서도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추가되는데 그게 이제 믹스인이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플러터 최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